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택에 스택에 대해서 했었는데 많이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좀 했었죠. 일단 스택이란 거, 일단 이제 우리가 스택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스택 연산하는 함수들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래서 전체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 건지 이렇게 리스트로 뽑아내고 나서 이것들 하나씩 이제 구현해 나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일단 스택을 만드는데 어떤 데이터형을 내가 스택으로 만들 거냐, 숫자 값을 쌓는 스택을 만들 건지, 문자를 쌓는 스택을 만들 건지, 아니면 단순한 형태, 지금 형태 데이터를 쌓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섞여 있는 복잡한 구조의 어떤 자료 구조 형태도 스택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냥 숫자 값을 쌓는 스택을 어레이 스택이라는 클래스로 구현을 해본 거죠. 그죠? 거기에는 이제 스택을 하기 위해서는, 스택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푸시 팝 동작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푸시 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그 안에 스택이 비어 있는지 차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나서 푸시 팝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empty와 full 상태를 확인을 하고 나서 푸시, 팝 이런 기능들을 수행했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팝을 하는데 데이터를 끄집어낼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니까 그때 이제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이 에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함수로 만들었어요. 앞에서. 그죠? 함수로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 함수가 우리가 뭡니까? inline 함수라 해서 그냥 에러를 그냥 이름을 에러라고 줘서 만들었었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함수하고 인라인 함수의 차이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했었죠. 그죠? 예. 인라인 함수로 만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함수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내가 이런 글자를 내가 프린트를 하고 싶다 하니까 이 글자를 스트링으로 넘겨줘서, 인자로 넘겨줘서 그것을 받아서 그냥 프린트하는 함수를 만들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전체 값을 갖다 출력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데이터가 좀 복잡한 형태는 어떤 거냐. 이제 학생 데이터를 갖고 내가 스택에 쌓겠다. 학생에는 학번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학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학번 같으면 숫자 타입일 거고, 다른 것들은 문자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타입들을 우리가 배열 안에 하나에 이제 배열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그죠? 그런 것들은 별도로 내가 이제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클래스를 불려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그러면 각각 학생에 대한 객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각각 학생에 대한 이름과 학과와 학번이 있을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그것을 내가 스택에 쌓는, 쌓고 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연결 리스트는 나중에 뒤에 가면 5장에서 연결 리스트에 별도로 다룰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배열은 배열의 크기가 딱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픽스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이제 스택을 구현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스택을 배열의 크기에 한정되지 않고 내가 구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연결 리스트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괄호 검사를 했었는데, 이 스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괄호를 검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 연산을 한다든지, 컴퓨터 연산할 때는 연산 수식에는 숫자와 그 다음에 연산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야 뭐 눈으로 보니까 이게 덧셈, 뺄셈, 곱셈, 연산 다 금방 하니까 뭐 처리하겠지만, 컴퓨터는 숫자는 숫자대로 골라내고 연산자는 연산자대로 골라내서 그 순서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연산을 할 때 연산 우선순위도 있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을 할 때는 컴퓨터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덧셈과 곱셈이 뭐 섞여 있다 그러면 그냥 괄호가 아닌 일반적인 수식에서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으면 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까? 곱셈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곱셈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런 게 없나 얘가? 예. 네. 뒤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곱하기 4 하면은 2 더하기 3 곱하기 4다 그러면 3 곱하기 4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덧셈 2를 거기에다 곱한 결과에다 2를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스택으로 구현하면서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연산자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일단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스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괄호 검사하는 기능, 아니면 컴퓨터 연산하는 기능, 뭐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컴파일 할 때 코딩해서 컴파일 할 때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 안에는 여러 가지 타입의 괄호들이 있고, 그 괄호가 제대로 안 닫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닫혀 있으면 당연히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 컴파일 하는 과정에서 이 괄호를 체크하는 기능들은 이와 같이 스택의 기능을 이용해서 스택 기법으로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택을 실제로 괄호를 체크하는 연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자,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가 섞여 있을 때 연산에 일단 괄호를 뭐 문자를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이게 뭡니까 숫자인지 아니면 어떤 특수 우리가 요 괄호 문자인지, 그죠? 아니면 뭐 숫자 값인지 변수인지 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뭡니까 괄호 문자만 골라내서 스택에 하나씩 쌓으면 되는 거예요. 쌓고 나서 여는 괄호는 쌓고 닫는 괄호를 만났을 때는 그 이전에 그 괄호를 하나씩 끄집어 이제 팝을 해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괄호를 만났다는 것은 요 괄호 앞에 요 반드시 그 여는 괄호가 있어야 되니까 이 괄호가 최종적으로 뭡니까 그 직전에 쌓여있던 요 괄호가 지금 내가 닫는 괄호를 만났으니까 요거하고 매치가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끄집어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도 가면, 자, 그러면 소괄호 하나 만나서 팝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안에 쌓여 있는 것은 중괄호와 대괄호가 있을 거고, 대괄호를 또 이게 뭡니까 닫는 걸 또 만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또 이 놈을 팝을 해내는 거예요. 비교해서 지가 보고 내가 이게 여는 건지 닫는 건지 확인해 보고 팝을 해내면 돼요. 그래서 요거 딱 매치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음 넘어가면 되는 거죠. 매치가 안 되면 뭐 에러가 발생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건문에서 딱 그 매치가 되는지만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다 하고 나면 스택이 딱 비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괄호가 작성이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스택이 안 비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한 거죠. 예를 들어서 if 지금 보면 i가 0이고 j가 0이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어떤 뭔가 그 조건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닫는 괄호를 하나 빠뜨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괄호 만나서 푸시해 놓고, 또 두 번째 괄호 또 여는 거 만났으니까 푸시. 그 다음에 가니까 닫는 괄호를 만났으니까 앞에 들어있던 그 이전에 쌓여있던 요 값을 끄집어내면 돼요.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여는 괄호를 만났어요. 그럼 또 쌓고, 그 다음 가니까 닫는 괄호니까 그 전에 쌓여있던 거 끄집어내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끝난 거에 끝나야 되는데 끝났을 때는 스택에 아무 값도 없어야 되는데 스택에 값이 쌓여 있으니까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러면 파일을 읽어와야 되니까 내가 파일 오픈 해주는 거 요거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파일을 바로 검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코드를 짜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도 하나의 파일이죠, 그죠? 그 파일을 읽어와서 그 파일을 읽어와가지고 이제 한 줄씩 전체 한 라인을 갖다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한 라인에 대해서. 자, 검사하면 이제 그 한 라인에 이제 괄호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파일 오픈해서 파일 오픈 리드 모드로 오픈한다 했죠, 그죠?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그러면 검사를 할 때 이제 그러면 파일을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여기 지금 보면 파일을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은 일단 오픈해 놨고 그 다음부터는 문자를 한 잔씩 갖고 와서 우리가 처리할 대상은 문자예요. 문자 캐릭터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캐릭터 하나씩 갖고 와서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저기 보면 뭡니까? get 캐릭터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를 읽어오는 거예요. 문자를 읽어오는데 어디까지 읽어오냐니까 여기 보면 while loop로, 그죠? EOF가 아닐 때까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 캐릭터 한 것을 자 여기 보면 get 캐릭터 관료 열고 FP 요거는 어디입니까? 이 FP는 여기 내가 오픈해 준 요 파일이에요, 그죠? 자 여기 지금 포인트로 앞에 포인트가 기호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파일 오픈한 이 파일을 가리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파일 FP가 요 파일 이런 파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파일을 오픈해서 그 파일에서 캐릭터 문자를 하나 갖고 와서 그거를 ch라는 요 캐릭터 타입 변수에 일단 저장해 놓죠, 그죠? 갖고 와서 그러면 결국은 요 ch가 읽어온 값이 end of 파일이라는 이제 이 파일의 제일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여러분들이 글자를 읽어오다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 파일의 마지막 끝을 가면 end of 파일이라는 특수기호 여러분들 저 상수죠, 그죠? 저 값을 만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파일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끝이 되면 end of 파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죠. 이 while loop가 끝나겠죠. 안 그럴 동안 계속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문자 하나씩 읽어와서 그 다음에 읽어와서 이제 처리할 것은 뭡니까? 문자가 뭐 괄호 문자냐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해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괄호냐 괄호가 아니냐, 그죠? 괄호가 아니냐 요거 일단 판별 대상에 넣으면 되는 거죠. 괄호에는 뭐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여는 거하고 닫는 거 요런 6가지 타입이 있겠죠, 그죠? 요런 괄호가 있고 괄호가 아니면 이제 뭐 숫자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숫자일 수도 있고 변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변수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괄호만 끄집어내서 이제 출력만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화면상으로 출력시켜주는 거예요. 화면상으로. 그래서 화면상으로 출력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괄호가 맞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괄호가 맞는지만. 그래서 요 괄호만 읽어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해야 될 이 괄호를 처리를 할 때, 그죠? 만약에 이제 제일 처음 판단할 것은 뭡니까? 여는 괄호죠, 그죠? 여는 괄호. 이 여는 괄호를 만나면 뭡니까? 푸시 동작을 해주면 되고, 그죠? 푸시 동작. 계속 여는 괄호를 만나면 만난 쪽쪽에 그냥 푸시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푸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만들어 놓은 뭡니까? 뭡니까? 스택 앞에서는 어레이 스택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어레이 스택을 불러와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닫는 괄호를 만났을 때는
이제 푸시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이제 뭡니까? 일단 요 놈하고 팝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팝을 해야 되는데 팝 연산을 할 건데 그죠? 팝 연산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내가 닿는 괄호를 만났는 게 정상적으로 닿는 괄호가 정상적인 괄호이냐 정상적으로 온 건지 그러면 뭡니까? 그 이전에 푸시해 놓은 요 값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죠? 푸시해 놓은 값하고 비교하고 정상적이다 하면은 요 이제 하나씩 요 케이스면 요 괄호면 요 닫는 여는 괄호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팝 기능을 동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어딥니까? 화일 루프를 계속 하고 나서 그러면 화일이 화일 해서 캐릭터 CH 안에 뭡니까? get 캐릭터 하는 거예요. 그죠? get 캐릭터에서 아까 FP 파일에서 오픈한 거에서 그 CH가 아까 end of가 아닐 때까지 계속 요 동작을 수행하는 거죠. 그죠? 했다가 이제 이 화일 루프를 종료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이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읽으면 이제 종료하고 나오겠죠. 그죠? 그때 뭡니까? 스택의 상태가 뭐 empty냐 확인해 보면 되죠. 그죠? 스택의 상태가 empty이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 거예요. 근데 스택의 값이 남아있다. 스택의 값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는 뭐로 판별을 하면 됩니까? 스택의 값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는 뭐로 판별하면 돼요? 뭐로 판별합니까? 여러분들 푸시하기 위해서 일단 푸시 데이터를 스택에 쌓기 위해서 그 전에 쌓는다는 것은 값을 집어넣는 건데 그때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인지 그죠?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풀 상태가 되면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풀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스택의 포인트, 스택의 위치 값을 갖고 있는 탑 변수 값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탑의 변수 값이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배열의 크기의 맥스 위치에 있으면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초기 상태는 탑이 마이너스 1로 설정해 준다 했죠. 그죠? 제일 처음 초기 상태는.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이 계속 증가하면서 일단 푸시하기 전에 무조건 탑을 하나씩 증가시킨다 했어요. 그죠? 탑을 증가시키고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스택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스택의 길이가 유한한 거예요. 지금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거다. 그래서 요 마지막 번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변수로 설정했잖아요. 맥스 사이즈, 그죠? 맥스 사이즈 뭐라고 했어요? 뭐 했죠, 그죠? 그래서 배열의 맥스 사이즈를 값을 이게 뭐 이 전체 배열이 뭐 10이다 그러면 뭡니까? 값을 10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10. 근데 이게 배열의 첫 번째 번지는 몇 번째부터 시작해요? 0번지부터 시작하니까 10이라고 하면 뭡니까? 0에서부터 10 하면 11개가 잡혀버리니까 하나 더 큰 수치니까 나중에 비교할 때 마이너스 1 해줘서 탑의 번지가 요거 맥스 사이즈 빼기 1과 같으면 제일 마지막 번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제일 마지막 번지 9번지에 가 있는 거라. 그죠? 예, 그래서 탑이 9번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제 풀 상태다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푸시는 그렇고 팝은 어떻게 돼요? 팝은 확인하려면 이제는 데이터를 다 끄집어냈으니까 팝을 하려면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행위인데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 뭡니까? 더 이상 끄집어낼 게 없으면 이제 종료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끄집어낼 게 있는지 없는지는 뭐 empty 상태로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데이터를 끄집어내기 전에 팝의 주소를 하나 감소시키고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내야 돼요, 그죠? 예, 그 기능 기억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여기는 뭡니까? 화일 루프가 종료를 했어요. 화일 루프를 종료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일을 전부 다 처리한 거예요. 이제 내가 오픈한 파일을 전부 다 처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뭡니까? 요 스택의 상태를 내가 체크를 해보자. 스택의 상태는 아까 뭐로 체크한다고요? 스택의 상태는 스택이 비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스택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탑의 번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탑이 뭡니까?
탑이 몇 번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전부 다 데이터를 다 끄집어냈다 그럼 탑이 몇 번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분지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계속 탑은 감소해서 여기 가리키고 있다면 하나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 남아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분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완전히 이제 스택이 비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지 값이 마이너스 1이 값이 뭡니까? 여기서 탑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정상적으로 이제 수행이 끝난 거예요. 그죠? 엠프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if에서, 그죠? 예. 엠프티 돼.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비정상적으로 끝난 거예요. 아직 스택에 뭐가 남아있는 거야. 괄호가 남아있는 거죠. 어떤 형태의 괄호든지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괄호가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거는 오류가 발생했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딱 크게 테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씩 구현해 가면 돼요. 먼저 뭡니까? 괄호가 이 괄호가인지 비교하면 되는 거고, if. 자, if에서 이제 요거는 문자 하나하나니까 캐릭터 타입으로, 그죠? 여기 지정을 해줬어요. 캐릭터 타입. 그래서 여기 보면 캐릭터가, 이 문자인지 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푸시하는 거예요. 그죠? 스택이라는, 여러분들 아까 원래 이 스택은 뭐 앞에서는 의레이 스택이겠지만, 의레이 스택을 스택으로 이름 바꾸고, 그죠? 예, 타입을 뭡니까? 문자니까 문자 타입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 여러분들 만든 스택은, 그죠? 자, 그 다음에 푸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했는 것은 이제 요런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는 괄호가 아니면 닫는 괄호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닫는 괄호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는 다 푸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팝할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요런 괄호가 있으면 이제 끄집어내면 되는데, 끄집어내기 전에 이제 여기 팝 기능을 먼저 했어요. 끄집어낸 것을 어떤 다른 변수에는 집어넣는 저장을 했어요. previous.라는 변수에다가 하나, 그 이전 상태,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있던 걸 끄집어냈으니까 그걸 이제, 이전 변수, previous.에서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CH는, 팝하기 전에 내가, 문자를 읽은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는 팝을 해낸 거니까 결국은 닫는 거하고 여는 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죠? 닫는 거하고 여는 거. 그러니까 요거 닫는 걸로 만났으면 CH가 지금 요거 닫는 거다. 그러면 앞에 프리비어스는 요거 다 여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나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인데 요게 아니다. 그러면 에러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예. 그 팝함수가 패턴을 인트 형식으로 봤잖아요. 팝함수가 왜 인트 형식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스택은 인트 형식이 아니지. 팝을, 여러분들, 자,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이 앞에서. 어레이 스택은 인트 형식으로 만들어줬지. 그죠? 자, 어레이 스택은 인트 형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스택 함수는 이게 인트 형식이 안 되지. 캐릭터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네. 그죠? 네. 예, 캐릭터 타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봐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 클래스는 데이터가 여러 개 이제 섞여 있는, 이게 이제 이거는 숫자고, 이건 문자니까 이걸 클래스로 만들어줬잖아요. 클래스, 그죠? 클래스로 만들어줬으니까 어레이 스택이라는 여기서는 스튜던트 클래스 객체를 데이터에 쌓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놈 데이터는 뭡니까? 요놈 데이터는 스튜던트 클래스 객체 타입인 거예요. 그죠? 배열의 타입이 객체 타입으로 잡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다 앞에서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서 스튜던트 타입으로 팝, 푸시 이런 것들은 다 스튜던트 타입으로 설정해 준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끄집어낼 게 문자다, 문자. 그러니까 인트 타입이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인트 타입이 아니고 요놈 결과는 끄집어낸 게 문자예요, 문자.
근데 문자인데 여기서 요거는 프리뷰스는 받을 때 인트 타입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을 갖고 있겠지, 그죠? 그죠? 굳이 여러분들이 이게 인터 타입을 안 하고 싶으면 뭐 문자열로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또 요놈 CH는 문자죠, 그죠? CH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그죠? 예,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 타입이에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CH는 여기 뭡니까? 캐릭터 타입을 해놨잖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읽어낸 것은 문자를 읽어내서 그것을 인터 타입으로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스키 코드 값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집어넣었던 게 푸시했는데 이제 이런 타입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여는 걸 만났으니까, 만약에 지금 나온 게 이거다 그러면 이제는 요 놈하고 지금 내가 지금 닫는 기호를 만났으니까 그 앞에 들어간 요 여는 거하고 매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매치가 안 됐다 그러면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뭐 요런 기호가 들어가 있든지 이런 가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닫는 게 잘못 닫아진 거예요, 그죠? 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요거는 문자 타입, 이거는 인터 타입인데, 어쨌든 이건 아스키 코드 값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요 놈과 요 놈이면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거나 아니면 요 놈과 요 놈 소괄호이면 이것도 정상이고, 중괄호이면 정상인데, 만약에 대괄호인데 이게 뭐 소괄호나 중괄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if면 결국은 뭡니까? false 타입이 되겠죠, 그죠? true가 아니고 false가 될 거예요. 예. 예. 아니, 비교하는 게 아니지. 요거 자체 CH가 요게 참이고, 그죠? 요게 참이면 요거는 참이잖아. end잖아, end. 요거는 앞에는 이놈 문자가 이놈이냐 비교했고, 여기는 요거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 일치하느냐 비교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 엔더니까 참이잖아, 그죠? 그죠? 그렇게 되지. 내 지금 문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예. 네. 그죠? 이 됐죠? 자, 그래서 이 하나도 조건이, 엔드 조건이 안 맞으면, 내가 엔드 조건이 안 맞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 닫는 문자 만났는데, 여기 프리뷰스는 닫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지. 여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지. 대괄호 여는 게 아니라 소괄호나 중괄호다. 그러면 요 조건은 페일이 돼서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죠? 브레이크. 그래서 그때는 브레이크 걸리면 어때요? 화일 루프를 빠져나가서 여기 체크가 되겠죠, 그죠? 예. 그 스택이 엠프티가 아니니까,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버렸다는 건 분명히 뭡니까? 이게 예,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걸려서 빠져나왔으니까, 이 안에 스택에 값이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에러 뿌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처리하면 한 거예요. 이 문자만 비교하면 되니, 이 문자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까 파일 오픈 해줬으면 파일을 클로즈 해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요게 다 처리하는 게 끝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그나마 이제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죠? 실행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요거 해보랬죠. 이제 어레이 스택, 여러분들이 만든 어레이 스택 요 파일, 코드 파일을 읽어와서, 코드 검사를 하면 정상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에러가 발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게 실행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 에러가 안 생겼을 거니까 여기에는 괄호가 정상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 에러 안 생겼으니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건 뭐예요? 에러 발생했죠? 왜 발생했는지 찾았습니까? 왜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 문자 하나씩 보다 보니까 비교 부분에 있던 문자도
쌓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죠. 김범수, 범수, 이해했어? 왜 에러 발생했는지 이해되겠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정상적으로 만든 거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 요거 딱, 요 파일을 집어넣으면, 에러가 발생한다. 왜 발생하냐. 여기 지금 여러분들 비교할 때 요 문장 있죠, 요 문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일을 열어서 지금 이 파일 이름이 뭐야? 응? 요거예요, 요거. 그죠? 3장 체크 매칭.cpp라는 요 파일이잖아요.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제 괄호 검사를 하는데 쭉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괄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쭉 오다 보니까 쭉 왔는데 여기 딱 만났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비교문에서 사용할 문자였는데 내가 처리할 괄호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지는 요거 괄호니까 수택이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괄호를 만났으니까 우리 프로그램대로 하면 이 괄호를 뭡니까? get 캐릭터에서 갖고 왔어요. 그죠? 처음에는 요거 다운표 get 캐릭터 했겠지. get 캐릭터인데, 다운표니까 넘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다운표니까 우리가 해당하는 비교하는 요 문자에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get 캐릭터 했어요. 캐릭터 하니까 요걸 만났어요. 그죠? 요거 만났으니까, 요 문자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스택 푸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 푸시했어요. 그 다음 쭉 캐릭터 계속 캐릭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여는 중괄호를 맞는 거예요. 소괄호를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소괄호 만났으니까 또 스택이 집어넣겠죠? 또 쭉 가다 보니까 요거 또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순서대로 착착착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푸시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대로 푸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나중에 또 여기를 딱 이렇게 하면 이제 닫는 문자를 만난 거예요. 닫는 문자를 딱 만났는데 앞에 사이에 있는 값은 요 값이잖아. 그러니까 에러 발생한 거지. 그죠? 맞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괄호 순서를 바꾼다. 괄호 순서를 어떻게? 앞에 이거는 예. 그러면 여기는 요거가 큰 괄호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뒤에 요거에 맞춰서 하려면 여기에 큰 괄호가 들어가면 에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에러는 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내가 처리할 이런 것들은 여기 if문에 있는 괄호는 내가 처리할 대상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리할 괄호는 이런 괄호들이지 이건 비교하기 위해서 넣은 괄호잖아요. 괄호 문자는 거예요. 그죠? 그죠? 괄호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나면 스택에 안 집어넣어야 돼,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 놈들은, 말도 맞아요. 그 에러가 안 생기게 하려면 요거를, 요 순서대로, 요 순서에 맞게 여기서, 순서에, 여기에 괄호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기 뭡니까? 연원 괄호를 딱 집어넣어도 일단은 되기는 돼.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고 편법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편법적인. 그러니까 이게 스택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연원 문자를 만났으면 요 조건이 만족이 돼서 브레이크 안 걸렸어요. 에러가 안 생기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처리할 요런 것들은 처리할 문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비교하기, 내가 지금 넣은 요런 문자들이 제대로 읽어온 요런 문자들을 하나씩 읽어와서 여기서 내가 여기 캐릭터에서 쭉 왔어요. 그죠? 그러면 요 괄호를 만났으면 그 이전에 이제 이걸 한번 처리해 볼까요? 어떻게 되냐? 제일 처음에 문자를 만나면 이렇게 돼 있지. 요거
스택에 들어갔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닿는 거 만났으니까 또 빠져나왔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요거 스택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스택에 들어가 있지. 요거 만나면 요거 끄집어냈죠. 그 다음에 요거 또 들어갔겠지. 요거 만나면 요거 끄집어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가 되고 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또 들어가면 세 개가 들어갔다가 하나, 둘, 세 개가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요 문자를 딱 만나면 이거는 스택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비교하기 위한 캐릭터다, 캐릭터. 그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비교하기 위한 if문 안에 있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스택에 집어넣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스택에 안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운표 사이에 오는 경우는 스택에 있지 않게끔. 그죠? 그러니까 요런 문자들이 내가 만약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다운표를 딱 만났어. 자, 이런 if문이 있지만 여기에 if문을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지. 내가 만난 문자가 요 다운표 뒤에 요런 문자가 왔느냐. 그죠? 다운표가 먼저 if문 앞에 다운표 하나 넣어줘도 돼요. 이 if문을 다 포함하는 게 다운표이면 처리 안 하게, if문 빠져나가게 해버려야 되겠지. 그죠? 지금 요 if문 바깥에 if 내가 처리할 문자가 if에 ch가 다운표냐, 그죠? 다운표냐. 아니면 문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문자로 내가 처리할 문자고, 요거 실제로 처리할 문자는 요건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운표 하나로 처리해주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할 때는, 요런 문자들을, 요 같은 문자니까,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다가 다른 기호를 하나 넣어줘야 돼. 그죠? 이런 문자를 처리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거 별도로, 그래서 요 문자이면, 아니면, 이 문자이면, 요 문자이면, 그냥, 이 if문을 그냥 패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if문을. 이 if문을 패스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이 while loop에서 만약에 지금 요 문자를 만났다. 그러면 뭡니까? 이 while loop를 빠져나가서 그냥 다시 한번 캐릭터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읽어와서 그 다음 읽어온 값이 요거다. 그럼 이 값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if문을 하나 요 바깥에 하나 씌워줘서 이 씌워준 if문 안에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요 if문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요런 문자들은 처리 안 하고 넘어가게 된다. 요런 문자들. 요런 것들은 다 처리 안 하고 넘어가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했습니까? 근데 아까는, 아까 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이야. 근데 결과는 맞게 나왔겠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아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어떤 타입에서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지, 그지? 만약에 괄호가 이런 게 아니고 또 다른 괄호가 있다.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면 뭐 에러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는 지금 해보면 에러는 지금 없었을 거겠지, 그지?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자들은 처리 안 하도록 해주자 하는 이제 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뭡니까? 넣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걸 실행하면 이게 에러 발생했어요. 몇 번째 라인.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이 찾은 게 이제 뭡니까? 라인의 몇 번째 라인에 몇 번째 문자다 하는 것은 요것은 값을 갖다가 이거 할 때 계산할 때 값을 처리하면 돼요. 그죠? 여기 보면 뭐 in line이란 거, n line, n 캐릭터. 요게 이제 몇 번째 라인, 몇 번째 캐릭터인지 값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값을 갖고 올 때마다 캐릭터 값을 증가시킨 거예요. 캐릭터 값을 증가시키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캐릭터 값을 딱 읽어내면 몇 번째 내가 이 전체 줄에서 몇 번째 캐릭터가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자 라인이 16번째 라인에 504번째 문자. 이 504번째 문자는 이게 토탈로 다 읽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뭐 라인마다 캐릭터 값을 이 캐릭터는 그 전체 이
여기서부터 쭉 계속 카운팅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캐릭터를 내가 여기서 뭐 리셋 해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는 위치가 뭐, 여기가 아마 500 몇 번째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라인에 몇 번째, 그러면, 뭡니까. 이게 지금 조금 코드를 조금 수정해 줘야 될 건데, 캐릭터 값을 첫 번째 라인 끝나면 캐릭터 값을 다시 한번 리셋해 주는 그런 코드를 하나 집어 넣어 주면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요. 해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요거 해서 요거 발생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는 이제 되겠습니까? 과제를 요거 제대로 해결했는 사람도 있고 못했는 사람도 있겠지. 아니면 그냥 했는 거 이해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좀 친구들 도움 받아서 했겠지,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좀 끈질기게 한번 물고 늘어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요런 것들, 이런 거 자꾸 이제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이게 능력을 여러분들이 자꾸 길러야 돼. 어렵지만. 근데 이제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거는 어쨌든 코드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저 한 단계씩 계속 찾아봐야 돼요. 예. 이런 에러 발생했다. 왜 발생했을까?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디버깅인 거예요. 디버깅. 그러면 안 그러면 여러분 코드 짜놓고도 에러, 알고리즘적인 에러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적인 에러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저 부분을 처리하는 코드를 안 넣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에러를 실제로 못 찾는 거예요. 정확한 코드를 작성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귀찮고 머리 복잡한 거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는 알겠지만 어쨌든 자꾸 출하를 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단 문자 처리하는 것까지만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요거까지 저번 시간 리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식 계산하는 걸 해보자. 수식 계산. 자, 수식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전위 표기법, 중위 표기법, 후위 표기법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식은 수식 표기법.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곱하기 4 이런 게 이제 중위 표기법이잖아요. 그죠? 중위 표기라는 것은 숫자와 숫자 사이에 뭡니까? 연산자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A 곱하기 B 플러스 5. 이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 곱하기 연산자가 높으니까 3 곱하기 3 먼저 하고 이러는데 그 다음 2 더해주고 A 곱하기 B 먼저 하고 5 더하고 이런 식으로. 괄호 같으면 괄호 안에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 하고. 그죠? 그죠? 근데 이 중위표기법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때까지 수학에서 다루는 수식 표기 방법은 다 중위표기법이었는데 컴퓨터는 요것보다 후위 표기법이 더 좋다 이거죠. 컴퓨터가 숫자를 연산을 하기 위해서 수식을 집어넣을 때 스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수식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스택은 중위 표기법보다는 후위 표기법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 그죠? 그래서 후위 표기법으로 처리한다. 스택은. 그래서 여기서 봐보세요. 중위 표기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은 중위 표기식으로 해줄 거예요. 원서 수식은 중위 표기법으로 왜 해요? 여러분들이 다 이때까지 수식 표현할 때 수식 중위 표기법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에게 요 놈을 스택 방법으로 계산하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스택으로 처리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게요? 숫자도 있고 연산자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 그러면 숫자는 숫자대로 골라내고 연산자는 연산자대로 골라내서 순서대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택을 이용할 때 그러면 요 놈을 숫자는 숫자대로 그 다음에 연산자는 연산자대로 스택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순서대로 출력을 하면 후위 표기법으로 출력이 된다. 후위 표기법.
그러면 후위 표기법대로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후기 표기법으로 스택을 처리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은 후기 표기법은 푸시팝 연산을 할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만약에 8, 2 지금 이제 여기 뭡니까? 후위 표기법이에요, 그죠? 네. 자, 8, 9, 빼자. 8, 2, 그 다음 뭐예요? 불러보세요. 나누기 3, 빼기 3, 2, 곱하기 더하기. 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이제 후위 표기법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아이고, 저게 뭐야? 자,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 8 나누기 2, 뭡니까? 빼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2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 수식, 요렇게 표기한 거예요, 그죠?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여기 표기하는데 후위식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좌측부터 우측으로 계산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먼저 8 나누기 2 더하기 2 해서 그 결과를 3을 빼가지고 요 결과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더하기 곱하기 남아있으니까 곱하기 먼저 연산하고, 그죠? 3 곱하기 6 한 걸 뭡니까? 더하기 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골라내야 돼요. 그죠? 연산자하고 숫자하고 골라내면서 연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골라낼 때, 자, 여기서 봐보세요. 먼저 8을 읽어. 여기는 이제 숫자를 먼저 스택에 집어넣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럼 요 스택의 타입은 무슨 타입을 데이터를 가져야 돼요? 자, 요런 거 숫자를 스택에 집어넣겠어. 그럼 이 스택은 무슨 타입? 이 스택은 무슨 타입의 데이터를 가져야 돼요? 인트 타입으로, 그죠? 네. 숫자를 갖고 와서 이제 숫자를 처리해요. 인트 타입을 해서 집어넣고, 자, 그러면 8 집어넣고, 2를 만났어요. 집어넣고, 푸시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눗셈 연산자 만났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만나면 어쨌든 뭐 이걸 만나든 더하기를 만나든 빼기를 만나든 만나면 이제 요놈 값을 뭡니까? 하나 푸시해내서 이쪽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값을 또 푸시해내서 팝해내서 여기 집어넣고 요거 연산한 결과를 여기 집어넣는다. 이해되겠어요? 예? 요건 여러분들 연산을 그렇게 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팝해낸 순서인데 순서가 거꾸로, 그죠? 여기는 이제 항이 이게 더하기나 곱하기는 뭐 이게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상관이 없지만 나눗셈이나 뺄셈은 어디서 뭘 나누든지 어디서 뭘 뺐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팝한 그 값은 여기 분자로 가고 나중에 팝한 값은 뭡니까? 분모로 가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연산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계산된 결과값을 다시 푸시하는 거야. 푸시.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연산을 만났으니까, 푸시하고 나서 이제 요까지 처리한 결과값이 뭡니까? 최종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요 결과값이, 그죠? 4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산을 만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3을 만났으니까 또 푸시해 넣죠. 그죠? 푸시하고, 그러면 3과 4를 이제 마이너스 처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연산자 만나면, 아까처럼 요 3은 요 뒤에 집어넣고, 4는 팝해내서 또 여기 집어넣어서 또 연산한 결과를 다시
뭡니까? 푸시하고. 그럼 1이 남았다는 것은 1은 요까지 연산이 된 거예요. 요까지 연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1 더하기 곱하기인데 그 다음 이제 값 하나씩 또 집어넣어 숫자를 만나면 숫자를 1을 집어넣고 3을 집어넣겠죠. 그죠? 그 다음 또 2를 만났어요. 2를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곱셈을 만났어요. 곱셈. 그러면 뭡니까? 곱셈 할 때 뭐야? 요 놈하고 요 놈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놈. 여기 곱하기나 더하기는 앞뒤 순서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끄집어내는 순서대로, 뭡니까? 연산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결과를. 그죠? 그죠?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놈을 지금 이제 처음 만난 게 곱셈이니까, 곱셈을 했어요. 곱셈하고 덧셈이니까 요 놈 끄집어내서 덧셈하면 되지. 그죠? 되겠어요? 자, 이게, 자, 어쨌든, 푸시, 팝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고 있으면 또 이거, 분명히 푸시, 팝 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